미국 의회에서 한국 태풍이 한바탕 지나가 버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 관리개혁위원회는 현재 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고 관련 부서인 레드필드 소장과 국립보건원 산하 앤서니 파우치 소장 등이 출석했는데 이들에게 한국과 비교를 하며 질문 폭격을 가한 것입니다. 각 의원들의 발언들 가운데 계속 등장한 단어는 코리아로 현재 미국이 도대체 뭘 하고 있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의원들의 발언을 소개하기 이전에 그럼 미국 의원들이 왜 이렇게 작심하고 관련 부서와 정부를 비판하는 질문을 쏟아냈고 코리아까지 줄줄이 등장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하원 의원은 민주당이 득세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일종의 건수를 잡아서 몰아붙인 게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만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화당에서조차 당국을 질타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미국 의원들의 말은 자신의 지역구를 우선하며 발언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시됩니다. 이런 청문회에서 어중간하게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다가는 그대로 눈밖에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국가적 중요사안, 국민의 최대 관심사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선거 때에도 꼬투리를 안 잡혀 낙선된 단초를 주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나설 때는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고 공화당 의원까지 나서 질문 세례를 퍼부은 것이죠. 우선 민주당 멜로니 의원의 경우에는 한국의 수치는 미국이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이며 드라이브 스루도 동원했다. 그런데 미국은 너무 뒤처졌으며 제대로 된 테스트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통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 자존심까지 거론하는 발언을 하는데요. 세계를 이끌어갈 미국인데 뭘 하는가 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를 리드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며 한국인데 자존심도 상하지 않는가 라는 좀처럼 보기 힘든 발언도 등장합니다. 당연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레드필드 소장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물쩡거리며 대답을 잘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멜로니 의원은 화가 났던지 레드필드 소장이 크게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던집니다. 나는 한국에 가고 싶다. 그곳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이면 매우 믿을 수 있다. 미국엔 도대체 왜 이런 게 없나 라며 해당 청문회는 한마디로 한국으로 인해 관계당국의 모든 리더들이 융단 폭격을 당하는 전례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하이스 공화당 의원도 당국의 미지근한 대처를 지적하며 정부가 너무 관련 사안을 느리게 대응한다며 질타합니다. 짐 쿠퍼 민주당 의원은 당장 한국으로부터 장비를 도입하고 미국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관계당국 소장은 FDA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절차를 중요시하는 발언을 했다가 오히려 문매를 맞았습니다. 최근 미국 펜스 부통령도 다양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과 비교를 당하며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미국 현지에서는 한국으로 인해서 각종 고위급 정치인 및 관계당국의 리더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은 늘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 정치 시스템입니다만 이와 같이 다른 국가를 비교하면서까지 행정부를 탓하는 것은 미국에서 매우 이례적인 모습으로 그만큼 한국이 눈에 띄며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많은 매체에서는 초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한국이 훨씬 미국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불확실성보다는 투명하고 확실한 체계를 갖춘 한국의 시스템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어려웠던 각종 상황을 기억하며 준비했던 것이 현재 매우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교역에서 지난달 흑자 규모가 25% 넘게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지난달 무역 통계를 보면 1년 전에 비해 한국으로의 수출은 15.9%나 줄었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5.5%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일본이 한국의 수출을 규제해서 나온 결과이기도 했지만 한국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한국인들이 일본 제품을 안 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국 제품을 더 사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혐한을 조장하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칠하려 하고 있으나 일본은 지금 유례없는 한류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주간 문춘은 지금 10대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제3차 한류붐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차 한류붐은 2003년 일본에서 방영된 겨울연가 돌풍으로 중장년층 여성들이 주축이었습니다. 2차 한류붐은 2010년대 초반 동방신기와 소녀시대 등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인기가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3차 한류는 1, 2차와 달리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주 소비층으로 떠올랐다는 점이 새롭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한류 아이돌의 굿즈를 파는 숍은 물론 한국식 핫도그 가게, 치즈 닭갈비집, 한국식 카페 등등 빈틈없이 긴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2-3년간 10대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K-팝과 패션, 화장품, 음식 등을 포함한 한류붐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는 젊은 남성들에게도 확산되면서 한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있을 정도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3차 한류에서 젊은 소비층의 주머니를 열게 한 것은 단연 K-팝이었습니다. 일본 저널리스트 이시다 이치시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 음반 수출, 해외 공연, 굿즈 판매를 포함한 K-팝 시장 규모가 무려 4천억엔, 하나로 약 4조 4천억 원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엔고 현상으로 인해 일본에서 한국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엔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후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원화보다 엔화가 상승하자 2015년 봄에 100엔에 약 900원이었던 것이 올해 8월에는 100엔에 약 1550원까지 올랐습니다. 하나에서 환전하면 4년여 만에 2% 이상 많은 원화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여성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국 화장품을 과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올 때도 예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한국 제품을 사고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3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은 37만 5천 명으로 5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방한 일본인 관광객이 사상 최대인 353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유니클로 광고 사태로 인해 다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재점화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일본은 제3의 한류붐이 일어나며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제품과 문화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한국에 엄청난 무역 흑자를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헛발질로 인해 아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베는 이미 지난번 휴교 조치와 휴직 명령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내외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10일에 발표할 예정인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이미 국내외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후속 대책은 바로 정리해서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아베가 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금지 조치를 또 일방적으로 내려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베는 자신에게 쏠려있는 시선을 한일 갈등으로 돌리고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또 한국을 이용하려는 거죠. 일본 기자들이 법적 근거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물어봤을 때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후생 노동성에게 미루는 촌극을 펼친 것도 아베 내각은 아베의 허수아비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4일간 대기시킨다고 해놓고는 그 대기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음도 밝혀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베의 즉흥적인 결정은 한국과의 긴장 관계를 일부러 촉발하려는 의도인 것이 분명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국내외 언론에서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는 생각으로 아베의 속셈을 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치라는 것이고 한국의 대응 조치를 이해한다는 분석 기사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정부 내 조율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또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반발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 언론들은 스가 관방장관에게 질문하게 되고 후생 노동성에게도 달려가 봤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와 대책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졸속 결정이다, 효율적이지도 않은 뒷북 대응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아베의 이런 결정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일본의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언론사는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을 격리시키려는 일본의 비이성적인 계획을 실행했다. 한국의 과학적이고 투명한 발병 통제 캠페인과 비교하면 일본은 불투명하고 수동적인 노력일 뿐이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행동은 비우호적이며 비과학적이었다고 항의했다. 어떤 외교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상세하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터키에서도 한국의 결정은 일본 정부의 비우호적이고 비과학적인 조치에 항의를 하고 있다. 이런 비우호적 조치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조치를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갑자기 이루어진 일본의 입국 금지 조치는 아시아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얼어붙게 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뜬금없는 조치로 한국이 대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관광업계가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아베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지막 발악 같은 행동이 결국 한국과의 갈등으로 돌파구를 만들려는 짓입니다. 어디까지 가려고 이를 이렇게 벌려놓는지 한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